그만하세요.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원봉사자 민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았다. 그녀는 근엄한 표정으로 행사장 로비의 한쪽 구역을 가리키며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여기 함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이동 편의를 위해 준비된 특별 좌석이에요. 손흥민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다. 저기요, 저도 방금부터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요. 다들 아프다 힘들다. 말하면 끝이 없어요. 당신처럼 유명인이라고 해서 쉽게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민주는 서류 파일을 꽉 쥐고 자신이 만든 규칙이라도 지키게 하겠다는 듯이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다. 아니, 저건 좀 심하잖아. 저분은 분명 이름도 등록했을 텐데. 다른 사람도 귓속말로 동조했다.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뭘까? 다들 떠받들면서 모셔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건 좀 지나친데? 그러자 민주는 고개를 획 돌렸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규정이에요. 이동 보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 좌석이고 여긴 VIP나 유명인을 위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로비가 짧은 침묵에 빠졌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계속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갈등 장면을 지켜보는 듯 했다. 키노트 발표 시간이 임박해 행사장 내부가 분주했었는데 갑자기 온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모두 지금 이쪽으로 집중하네. 뒤편에서 한 스태프가 다른 스태프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장면을 누가 촬영하는 것 같아. 또 다른 스태프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유튜브 라이브라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용히 해결돼야 할 일 아니야. 잠깐만, 지금 방송 중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김 기자님이 카메라를 들고 계셔? 제발 이렇게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곧 키노트가 시작돼야 하는데 말이야. 로비 한켠에 놓인 LED 스크린에는 서울국제기술 컨퍼런스라는 문구가 번쩍번쩍 거렸다. 메인 무대에서는 유명한 발명가들과 기업인들이 나란히 등장해 발표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로비의 소란 때문에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무대 쪽으로도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부장님, 지금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흥민 씨가 특별 좌석에 앉으려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제지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든 진행자도 상황을 듣고는 당황한 목소리로 답했다. 잠깐만요. 키노트 발제자분들 잠시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대기해 주시겠어요? 그 모습이 무대 스크린으로도 비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이 컨퍼런스에 왜 왔지?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게 아니야. 요즘 재단 활동도 많이 하던데. 이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엄청 화제가 될 듯. 로비 한가운데 손흥민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대한 점잖은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는 여기에 정식 등록도 했고 사실 제 다리가 최근에 조금 불편해서 휠체어나 휴식을 위한 의자를 준비해 달라고 사전에 부탁드렸어요. 근데 자리가 없다고 해서 여기 앉으려던 겁니다. 민주가 코웃음을 치며 그를 훑어봤다. 설마요. 손흥민 씨처럼 운동 잘하고 유명한 축구 스타가 다리가 불편하다고요? 정말 그런 증빙 서류라도 있나요? 증빙 서류까지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저는 그냥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미 통증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그때 옆에서 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중년 여성 참석자였다. 저기요, 잠시 죄송한데 저도 실제로 허리 부상 때문에 잠깐 앉아 있어야 해요. 그런데 방금 자원봉사자님이 저보고도 일반석으로 가라며 거절하시던데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특별 좌석은 오직 사전에 명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한 분이나 주최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들만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리 스타라도 함부로 앉아선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비 안의 공기가 한결 더 싸늘해졌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림과 스마트폰 촬영이 이어졌다. 두세 명의 행사 관계자들이 다급히 로비로 뛰어들어와 상황을 살폈다. 민주 씨,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 조금만 톤을 낮추죠. 그리고 손흥민 씨는 등록된 게 확인됐어요. 사전 의료 요청서도 접수된 걸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팀장님? 저는 그런 서류 못 봤는데요. 분명히 전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러자 민주가 발끈하며 팀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팀장님, 제가 이 컨퍼런스 준비에 얼마나 힘썼는지 아시잖아요. 규정이든 뭐든 제가 다 체크했는데 그런 건 제 귀에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착잡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다리가 아프고 잠깐 쉬어야 한다고 민주는 다시 손을 내저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은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앉을 자격이 없는 분께 자리를 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 사이 무대에서 키노트를 시작하려던 연사가 발표를 멈추고 로비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행사 측 스태프들을 향해 물었다. 여긴 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왜 지금 발표가 중단되어야 하죠?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손흥민 씨가 사전 요청한 이동 보조석에 앉으려 했는데 자원봉사자께서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제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클루시브 시팅 포용적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게 아닌가요? 다리가 불편한 분을 왜 못 앉게 합니까? 민주는 기세등등하게 대답했다. 그건 사전에 증빙이 있는 분에게만 해당합니다. 아무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는 공정성을 위해서요. 연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손흥민 씨의 신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측에서 이미 받아들여서 조치하겠다고 들었는데요. 주변의 다른 행사 스태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분명 관련 서류를 본 것 같아요. 오늘 VIP로 초청된 건 아니지만 다른 세션에서 패널로 초대받았어요.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 패널 초청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로비 안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일부는 저건 너무 심한데 하고 일부는 그래도 원칙은 중요하지 하며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 손흥민 정도면 다리 상태가 어떻든 충분히 대우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때 다른 키노트 스피커 두 사람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한 명은 휠체어를 탄 연구자, 다른 한 명은 발명품을 소개하러 온 스타트업 CEO였다. 그들은 로비 가운데로 다가오며 소리 높였다. 휠체어를 탄 연구자가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이 행사는 포용성과 접근성, 그리고 기술 혁신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가 일시적으로든 지속적으로든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좌석 하나 못 드리나요? 스타트업 CEO도 거들었다. 맞아요. 게다가 손흥민 씨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활동해 오셨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무릎 부상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왔고요. 이건 단순히 유명인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려도 중요하지만 규칙도 엄연히 있어야죠. 지금 와서 모든 걸 다 뒤집으면 실제로 평소 이동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솔직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자 휠체어 연구자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민주님, 이 자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이 발생하면은 적절히 안내할 것들 전제로 만든 자리입니다. 정식 서류를 제출 안 했더라도 지금 상황이 분명하다면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게 행사 취지 아닐까요? 민주가 눈살을 찌푸렸다. 말씀처럼 매번 유연하게 적용하다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사례가 생기면은 어쩌죠? 유명인들은 힘도 있고 말도 잘 통할 텐데 계속 특혜만 받아서는 곤란하잖아요. 그 순간 스피커였던 발명가가 강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민주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여러 명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손흥민 씨가 본인의 다리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컨퍼런스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행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로비는 점점 시끄러워졌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했고 SNS에도 실시간으로 글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 뭐 완전 대형 사건 되겠는데 손흥민이 모욕당했다. 이런 헤드라인 나오면은 행사 쪽도 곤란해질걸. 누가 잘못했고를 떠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행사 관계자 팀장이 다급하게 나섰다. 잠시 모두 진정해 주시고 현재 상황을 조금만 정리합시다. 우선 손흥민 씨를 위한 좌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이 의자에 앉으시면 어떨까요? 민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팀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애초에 세웠던 규정과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분들이 똑같이 요청하면은 그때는 다 들어줘야 하잖아요. 손흥민은 헛웃음을 지었다.
저 말고도 자리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우선권을 드려야죠. 저도 꼭 앉아야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정말 다리에 무리가 와서 그냥 일어서 있기엔 불안하거든요. 행사장 여기저기서 누가 휠체어 하나 가져다 드리면 안 돼요? 하는 소리가 올라왔다. 다른 스태프가 급히 달려가서 접이식 의자를 찾아 끌고 왔다. 손흥민 씨 여기라도 잠시 앉으세요. 그는 가볍게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접이식 의자에 몸을 내려놓았다. 동시에 민주가 팀장에게 따지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러면은 제 책임이 무거워져요. 행사 규정 강화하라고 지시받았잖아요. 유명인이라고 함부로 특별 대우하면은 문제된다고 하셨던 게 팀장님 아닌가요?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 씨 맞아요. 하지만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너무 경직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컨퍼런스의 취지 자체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죠. 민주는 입을 꾹 다물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게 자신에게 쏟아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 사이 무대 쪽에선 다시 안내 방송이 울렸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로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에 키노트 발표가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분들은 잠시만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키노트 발표자는 로비 쪽으로 뛰어오더니 손흥민과 민주 사이에 서서 말했다. 손흥민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내 의자에 앉으니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네요. 키노트 발표자는 고개를 돌려 민주를 바라봤다. 자원봉사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만 유연하게 조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컨퍼런스의 주제와 기조 강연 모두가 포용성, 접근성,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에 대한 겁니다. 이 사태가 이대로 알려지면은 사실 우리 행사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민주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원칙은 뭐가 되죠? 꼭 손흥민 씨라서가 아니라 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요. 다 대응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휠체어 연구자가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스템을 좀 더 넉넉히 만들자는 겁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은 의자 몇 개를 비치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게 하자고요. 우리는 배제가 아닌 누구든 필요시 쓸 수 있는 접근성을 강조하는 행사니까요. 스타트업 CEO가 거들었다. 맞아요. 더 많은 의자를 준비하고 혹은 직원이 직접 서포트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지 않나요? 민주는 고집스럽게 눈동자를 내리깔았다. 제 의도가 왜곡되는 것 같아 억울해요. 저는 그냥 대형 이벤트일수록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가 안 난다고 배워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윗선으로부터 책임을 다 못 졌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손흥민이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민주님이 자꾸 저한테만 적대적이신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지만 책임감이 크셔서 그러신 거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융통성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은 그리고 제 부상 기록도 주최 측에 미리 전달한 건 사실이에요. 아마 확인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나 봅니다. 민주가 뜸을 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쉬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자리 양해해 드릴게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어딘가 살얼음 위에 선 것처럼 불안정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옆에서 수근거렸다. 저 자원봉사자는 왜 저렇게 빡빡하게 구는 걸까?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좋지 않잖아. 손흥민 입장에서는 기분 상할 만하지. 이거 인터넷에 퍼지면 컨퍼런스에서 손흥민 모욕 같은 기사가 뜰 수도 있겠네. 민주는 그 말들을 다 듣고도 외면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라렸다. 잠시 후 팀장이 자 그러면은 이제 키노트 무대로 돌아가시죠. 더 이상 행사가 지연되면 안 되니까요. 손흥민 씨도 잠시만 휴식을 취하셨다가 패널 토론 때 무리 없으시면 참석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무리하지 않도록 할게요. 정말 괜찮아지는 대로 참석하겠습니다. 행사장 안은 서서히 정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카메라를 들고 있던 기자와 몇몇 참가자들은 로비에서 일어난 일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네. 규정과 배려 둘 중에 뭘 우선시해야 하는가 하는 토론이 벌어질 듯 주최 측도 공식 사과나 발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때 무대로 돌아가려던 휠체어 연구자가 다시 마이크를 켰다.
죄송하지만 잠깐 발언 시간을 더 가져도 될까요? 그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해 강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만에 그 중요성을 실제로 체감했네요. 이동이 불편한 분이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든 행사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발명가이자 키노트 발표자였던 이도 마이크를 들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해프닝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인클루시브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씨,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아니요, 저야말로 괜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하지만 행사 취지에 도움이 된다면 제 경험도 헛된 건 아니겠죠. 민주는 무대 옆 모서리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점점 자신이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주 씨 괜찮아요. 옆에서 팀장이 다정하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제가 잘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규정만 강조하면 모두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행사 취지와는 거리가 생겼나 봅니다. 팀장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가끔은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걸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합시다. 한편 행사장 안에서는 이미 키노트 연설이 재개되어 있었다. 연사들이 입을 모아 포용적 환경 조성과 기술의 협업 방안을 논하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청중들은 방금 벌어진 소란 때문에 더욱 집중하며 듣는 분위기였다. 시간이 조금 흘러 쉬는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다시 로비로 나왔다. 손흥민은 아직도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고 있었다. 민주가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나서서 불편하게 만든 부분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억지 미소 대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와서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미리 몸 상태를 명확히 설명드리지 못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제가 그동안 이벤트 현장에서 VIP나 유명인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요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봐서 선입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괜히 더 나를 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어디 가면 대접받는 경우가 많았고 또 불편한 시선도 받았죠. 이번 일로 오해가 풀리고 이 행사의 의미가 더 잘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제 특권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늘 조심할게요. 민주는 한숨과 함께 씁쓸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다리 불편하시면 의무실 안내해 드릴까요? 손흥민은 아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약도 먹었고 잠깐 휴식하면 곧 나아질 거예요. 하고 답했다. 그때 휠체어 연구자가 곁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두 분 이따 세션에서 함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접근성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주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저도 말인가요? 네. 자원봉사자님도 이 시스템의 일부분이니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최 측도 더 나은 정책을 세울 수 있거든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참여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요. 손흥민도 환한 표정으로 동의했다. 좋습니다. 저도 발언권이 주어진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은 당사자로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 대화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다. 아, 이제 분위기가 나아지는군. 괜히 크게 번진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대화로 해결되려나 봐. 기자들도 카메라를 다시 켰다. 어떤 기자가 크게 외쳤다. 손흥민 씨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오늘 일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난처해하며 손을 저었다. 그냥 지금은 좀 쉬고 싶습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자리 마련하면 그때 이야기하죠. 민주도 기자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팀장은 다급하게 기자들을 가로막았다. 인터뷰는 잠시 후 세션이 끝난 뒤 공식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후로 30분쯤 지나 패널 토론 세션에서 포용적 접근성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토론이 시작됐다. 주최 측은 손흥민과 민주를 깜짝 패널로 함께 초청했다. 손흥민은 실제 다리 부상과 일시적인 장애를 겪는 상황에서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경험담을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민주는 자원봉사자로서 현장에서 겪는 업무 압박과 규정 준수의 어려움을 말하며 규칙의 남용이 오히려 행사 취지와 충돌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고백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휠체어 연구자와 스타트업 CEO도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운영 매뉴얼을 더 탄력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키노트 발표자 역시 무대 위에서 이게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션 막바지 사회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주님. 민주가 마이크를 쥔 채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한 순간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당사자분께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시각으로 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음으로 손흥민이 마이크를 받았다. 저도 제가 미리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럼 이런 오해도 없었겠죠. 어쨌든 제 부상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이 컨퍼런스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많은 분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이런 포용성이 더 넓게 퍼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쏟아졌다. 세션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민주와 손흥민은 서로 고개 숙여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후 행사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포용적 좌석 규정을 더욱 확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전에 증빙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장에서 필요를 호소하면 즉시 지원해드리겠다. 추가 의자나 휠체어를 구비해 두고 자원봉사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행사가 끝난 뒤 로비에선 여러 사람이 자리를 옮기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 참가자는 친구에게 역시 이런 갈등이 있었기에 행사 주제가 더 빛난 것 같아. 실제 사례가 생기니까 문제가 더 선명해졌잖아. 하고 말했고 다른 이는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줘서 상황이 부드럽게 마무리된 것 같아. 네임밸류가 없었으면 또 달랐을지 몰라. 하고 답했다. 민주는 퇴장로를 향해 걸으며 이번 일을 두고두고 생각할 것 같았다. 규칙이라는 단어에 매몰돼 중요한 걸 놓친 순간들을 반성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여준 유명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이 오히려 행사의 취지와 어긋났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마음이 묘하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워졌다. 이젠 정말 달라져야 해. 그때 손흥민이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민주님, 여기 제 연락처예요. 혹시나 오늘 일 관련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게요. 민주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제가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부상 회복하면 다음에 혹시 장애인 스포츠 재능 기부 활동할 때 함께 하시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축구를 통해서도 뭔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는 두 손을 모아쥐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자원봉사자로서 그리고 행사 기획자로서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스태프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앞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지 하고 속삭였다. 그러자 한 스태프가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맞아. 이번 사건 영상이 벌써 SNS에서 퍼지고 있다는데 다들 처음엔 손흥민 모욕으로만 보겠지만 결국엔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규정의 균형점을 찾은 사례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이걸 계기로 다른 행사들도 접근성과 포용성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 우린 또 이런 논의를 쭉 이어나가야지. 민주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내가 지키려던 건 규칙이 아니라 사실 공정과 배려였을 텐데 앞으로는 더 잘해보자. 잠시 뒤 손흥민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여러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오늘 일은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리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 사적인 불편 때문에 일이 커졌지만 이걸로 인해 시스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저를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주세요. 곧 회복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나섰다. 민주가 그를 배웅하며 작게 인사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또 고맙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고 일순간 경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를 향해 작은 환호와 응원의 목소리가 번져 나왔다. 행사 마지막 즈음 마이크를 든 주최 측 대표가 발표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컨퍼런스가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 모두를 위한 미래를 다시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고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러자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이 행사가 끝난 뒤 여러 기관에서 관심 가질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논의나 개선안이 나오겠죠?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지켜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해요. 아마 이번 계기로 많은 제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둘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로비엔 어색했던 긴장감 대신 후련한 공기가 맴돌았다. 쓰디쓴 충돌이 있었던 자리가 이제는 대화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민주는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안내 인사를 건네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작은 다짐을 다시 되새겼다. 내일부터는 더 나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자. 규칙이든 뭐든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행사장 문이 천천히 닫히고 로비의 불빛이 서서히 어두워질 때 아직 남아있는 몇몇 스태프가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스태프가 살짝 웃으며 민주에게 속삭였다. 오늘 정말 파란만장했지.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이야. 혹시 내일도 비슷한 행사가 열린다면 우린 또 한층 더 성장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러게요. 이 일을 잊지 않고 다음번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죠. 다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 할 테니 저희가 잘 이어나가야죠. 마지막으로 행사장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민주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로비 한가운데 놓인 접이식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의자를 접어 옆 구석에 가지런히 세워두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혹시 내일 또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면 이번엔 더 빨리 안내해줘야지. 그렇게 갈등으로 시작된 하루가 깨달음과 포용의 기운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모두가 조금씩 성장했고 손흥민 역시 사람들과 함께 그 배움을 나누며 일어섰다. 그리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듯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다. 아, 맞다. 스태프 한 명이 문득 떠오른 듯 말했다. 내일도 비슷한 규모의 포럼이 예정돼 있지 않나요? 다들 이 이야기를 전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도 계속 배워가는 거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번엔 제대로 대처해야죠. 그들은 그렇게 로비를 빠져나왔다. 어둑해진 조명 아래 그곳엔 갈등으로부터의 작은 깨달음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배려의 자리가 마련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다.